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덕구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예, 덕구야. 오늘은 콩밭에 가서 풀을 뽑아야 하니 너도 일손 좀 돕거라. 덕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덕구방을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덕구는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덕구야, 어서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에 떴느니라. 그래도 덕구는 잠만 자는 것이었지요. 에이, 저런 게으른 놈 같으니라고. 아무리 깨워도 덕구가 일어나지를 않자 덕구 아버지는 투덜거리며 밭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니 덕구가 밥을 챙겨 먹고 있는 것이었지요. 허구한 날 잠만 자고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생각이냐? 지는 농사일이 싫구먼요. 아, 이놈아. 시골에서 농사일을 안 하면 무엇으로 먹고 산단 말이냐? 내일부터 일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거라. 화가 난 아버지는 일하지 않는 덕구에게 밥을 주지 못하게 하였답니다. 그러자 다음날 배가 고픈 덕구는 옆집에 사는 춘심이를 찾아갔지요. 춘심아, 밥 좀 있어. 아니 뭐야? 너는 허구한 날 일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니 밥도 굶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벼? 농사일을 하기 싫은데 그럼 어떡혀? 그러니 굶어야지. 그래서 밥을 안 주겠다는 것이야? 개 줄 밥은 있어도 너 줄 밥은 없어야. 춘심이한테 쪽만당한 덕구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춘심이는 마을에서 제일 예쁘다 보니 덕구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하지만 춘심이 하는 것으로 보아 말도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춘심이에게 쪽을 당하니 덕구는 너무도 허탈하고 허탈했지요. 그래도 배가 너무 고픈 덕구는 자존심은 일단 접어놓고 이번에는 덕순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덕순아, 밥 좀 줘. 아니, 웬 아침부터 밥 타령이야? 아버지가 밥도 못 먹게 해서 배가 너무 고프다. 아버지가 못 주게 한 밥을 내가 어찌 줄 수 있겠니? 그러니 평소 농사일도 좀 거들고 하면 오죽 좋았겠니? 아니, 덕순아, 너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섭하지. 섭해도 별 수 없는 것 아닌가벼? 아버지가 버린 자식 내가 어찌 받아준단 말이여. 덕구는 춘심이도 덕순이도 밥을 주지 않자 더 이상 다른 집은 가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평소 마을 사람들과 마을 처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방바닥에 누워 별의별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심하던 덕구는 무작정 한양으로 향했지요. 덕구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농사일이 하기 싫어 무턱대고 한양으로 올라온 덕구는 모든 게 새로웠지요. 집들은 고래등 같았고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한양은 참말로 별천지구나. 나도 저런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꼬. 한양을 처음 본 덕구는 한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연고 하나 없는 덕구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하긴 하였지요. 덕구에게 돈이란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고 밥은 굶을 수밖에 없었지요. 태어나 이렇게 밥을 먹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벌써 3일을 굶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너무 배가 고픈 덕구는 일단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국밥 한 그릇이 얼마요? 한양 2올시다. 그럼 국밥 한 그릇 주시오. 대신 내가 단양어치 일을 해주겠소이다. 덕구의 말을 들은 주모는 손해볼 게 없었습니다. 한양어치 밥을 주고 단양어치 일을 해준다 하니 주모도 흔쾌히 수락을 하였답니다. 그리하여 덕구는 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지요. 밥을 다 먹은 덕구는 이제야 좀 살 것만 같았습니다. 이보시 주모, 이제 내가 할 일을 주시오. 그럼 뒤쪽으로 가면 장작들이 많을 것이요. 그 장작을 모두 패시오. 덕구는 주막 뒤로 돌아가 장작을 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패다 보니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겉옷을 홀랑 벗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주모가 오는 것이었지요. 어머 총각이 어쩜 이렇게 살결이 뽀얗고 좋은 것이야? 이따가 저녁밥 챙겨줄 터이니 저녁밥 먹고 좀 기다려보더라고. 오늘 밤 나 좀 봐야 쓰겠구먼.
그리하여 덕구는 장작을 모두 패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모가 고기가 잔뜩 들어간 국밥을 챙겨주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저녁밥까지 푸짐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막집 영업이 끝나자 주모가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여 이리 들어와 봐. 덕구는 주모가 부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한번 꺼내보더라고. 덕구는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꺼내 보였지요. 아따 겉보기와 다르게 그놈 참 무지막지하구먼. 이런 놈이 들어오면 곧바로 황천행이겠어. 덕구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하게 되었지요. 총각 내일도 내가 밥을 줄 터이니 내일 밤도 보자고. 호호.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주모 오늘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소? 아 그럼 저 지게를 메고 장에 가서 콩단말을 가져다 주겠어? 알겠소. 그리하여 덕구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곡물 가게로 들어갔지요. 주막에서 왔소이다. 콩단말을 주시오. 그러자 곡물 가게 주인이 콩단말을 챙겨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콩단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오? 열량일세. 덕구는 콩을 메고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콩단말의 열량이면 한 말에 2냥이었지요. 그렇다면 한 말에 1냥에만 콩을 가져오면 단말이면 한 번에 5냥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덕구가 그리 생각한 것은 덕구의 고향 마을에는 콩이 넘쳐났기 때문이었지요. 덕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괜찮은 장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덕구는 주모의 단양어치 일을 끝내고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콩단말의 열량이면 달에 20말을 쓰니 콩값만 달에 40냥을 쓰는 것이오? 그렇지라. 그렇지 않아도 콩값이 비싸서 남는 게 없다네. 우리 고향 마을에는 발에 치이는 게 콩이라오. 그러니 달에 20말을 30냥에 드리면 어떻겠소? 그럴 수만 있다면 좋지라. 달에 10냥이나 남는 것이니 안 할 이유가 없지. 알겠소. 그렇다면 내 곳 가서 콩을 가져오리다. 오늘은 예서 자고 내일 가면 안 될까? 그리하여 덕구는 주막에서 밤을 새고 다음날 날이 밝자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농사지은 콩을 우마차에 20마를 실었지요. 아니 콩을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나 많이 가져가느냐? 아버지, 지가 이 콩값으로 20냥을 드릴 테니 기다려보시오. 허허, 네가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허구한 날 빈둥빈둥 놀더니만 무슨 바람이 부른 것이냐? 아버지의 핀잔을 뒤로하고 덕구는 우마차를 끌고 한양 주막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모, 콩 20마를 가져왔소. 그러자 주모가 나와 콩을 보는 것이었지요. 콩이 아주 실하게 생겼네. 어디서 이 많은 콩을 가져온 것이야? 지 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은 것이구먼요. 주모는 미소가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리고 30냥을 꺼내주는 것이었지요. 주모는 평소 한 달에 20마를 40냥에 사다 썼는데 덕구 덕분에 30냥에 쓰게 된 것이었지요. 그러니 주모는 달마다 10냥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주모, 이제 주모의 콩은 매달 내가 실어다 드리겠소. 그럼 나야 좋지. 장까지 가서 콩을 사올 일이 없으니 그 또한 좋은 것 아닌가벼? 주모에게서 30냥을 받은 덕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도 예서 자고 내일 가면 안 될까? 그리하여 덕구는 주모에게 큰 것을 한 방 주고 다음날 날이 밝자 얼른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20냥을 주었지요. 아니 내가 참말로 20냥을 벌어온 것이냐? 그렇지라, 지가 앞으로 이 마을 콩은 죄다 갖다가 팔 것이구먼요. 덕구는 주모에게서 30냥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20냥을 드리고도 10냥이나 남았습니다. 우마차 한 번에 10냥씩이나 남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본격적으로 주막이라는 주막집은 죄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막집마다 달에 한 번씩 콩을 실어다 주게 되었지요. 그럴 때마다 한 번에 10냥씩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니 어느새 주막집은 30곳이나 되었지요. 한양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대를 모두 돌아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콩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지요. 한 번 실어 나를 때마다 10냥씩 남으니 30곳이면 한 달에 300냥이나 남는 것이었습니다. 300냥이면 시골에서 밭을 몇 마직이나 살 수 있는 돈이었지요. 덕구는 그렇게 벌은 돈을 죄다 밭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죄다 콩을 심었지요.
그렇게 해가 바뀌니 덕구가 사들인 밥만 100마지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마차로 납품하는 거래처만도 수백 곳이 넘었지요. 경기도 일대에서 덕구는 양반들보다도 땅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도 지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일꾼들 수십 명이 놔두고 콩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 마을에 콩을 죄다 사들였지요. 그렇게 농사짓고 사들인 콩은 덕구를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니 덕구가 빈둥거리더니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평생 콩농사를 해서 버는 돈보다도 덕구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월등히 많으니 참말로 기특하구먼. 덕구 아버지는 덕구가 너무 기특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가 자기 아들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덕구 아버지, 실은 덕구가 나 좋다고 따라다녔어라. 그러니 덕구가 집에 오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전해주셔요. 마을에서 제일 예쁜 처녀 춘심이가 찾아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느냐? 덕구가 오면 내 그리 전해주마. 덕구가 빈둥거릴 때는 마을 처녀들은 덕구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헌데 덕구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니 마을 처녀들이 죄다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전국을 돌며 거래처를 늘리느라 마을에서는 덕구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처녀들이 덕구 아버지를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덕구 아버지, 지가 아버님 드리려고 백설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 한번 드셔보셔요. 아니 웬 백설기냐? 그래 고맙다 잘 먹으마. 덕구 아버지 집에는 마을 처녀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들이 항상 넘쳐났습니다. 덕구 덕분에 아버지가 호강을 하고 있었지요. 덕구 덕분에 내가 다 호강을 하는구먼. 내시에서 저런 놈이 다 나오다니 이렇게 뿌듯할 때가 다 있을까? 하하. 덕구 아버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평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했지요. 아니 덕순아, 내가 덕구 집에는 웬일이야? 그런 너는 웬일로 덕구 집을 다 찾아온 것인데? 나야 뭐 덕구가 나 좋다고 따라다녔으니 당연히 올 자격이 있지. 너는 꿈도 야무지구나. 덕구는 배고프면 날 찾는 사이야. 그러니 꿈 깨셔. 마을 처녀들은 허구한 날 덕구 집 앞에 모여서 서로 다투기 일쑤였답니다. 한편 덕구는 계속 전국을 돌고 있었습니다. 주막집이며 두부공장이며 콩을 쓰는 곳은 죄다 찾아다녔지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전국에서 덕구보다 콩을 싸게 납품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덕구가 전국에 사들인 밥만 해도 수백 마지기인데 그곳에서는 죄다 콩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의 곡물상단은 전국에 수십 군데가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곡물상단 우마차는 전국으로 콩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죠. 그러니 당시로서는 최초로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싼데 직접 가져다 주기까지 하니 덕구의 콩을 안 쓸 이유가 없었지요. 이제 전국에서는 콩하면 덕구였답니다. 그런데 덕구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지요. 주막집에서는 콩 외에도 보리쌀 그리고 참깨, 들깨, 감자 등을 많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이제 곡물 전체를 손떼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의 곡물 상단은 전국에 100여 개도 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어 나르는 우마차만 해도 수천 개가 되었지요. 그렇게 전국에서 제일 큰 곡물 상단으로 키운 덕구는 어느 날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한양 자신의 상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개울의 다리 밑에서 웬 여인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었지요. 그 모습을 본 덕구는 얼른 다리 밑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두 여인을 물에서 건져냈지요.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아이고 뉘신지 모르오나 감사합니다. 보아하니 두 여인은 모녀로 보이는데 둘 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지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물에 빠지게 된 것이요? 내가 다리에서 발을 헛디는 바람에 내 딸 효선이까지 물에 빠지게 되었다오. 그랬구려.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집이 어디셔요?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무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런 걱정은 마시고 집이나 알려주시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부하 직원들을 먼저 상단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다쳐 걷지를 못하는 늙은 어머님을 업고 맹인의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앞 못 보는 딸은 덕구의 소매를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외딴 곳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초가집이 하나 나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덕구는 마루에 어머님을 내려주었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신세를 져서 어떡하오. 저는 괜찮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두 분이서만 사시는 것이요? 그렇다오. 며칠 전 효선이 애비가 죽고 우리만 남았다오. 덕구는 맹인 여인 둘이서만 살고 있다는 말에 왠지 가슴이 짠했습니다. 아니, 그럼 무엇으로 살아간단 말이요? 그동안은 내가 구걸을 해서 살아왔다오. 그런데 이제 나도 늙어 잘 걷지도 못하다 보니 우리 딸 효선이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요. 맹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덕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덕구는 맹인 어머니를 번쩍 안아 방 안에 눕혀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웬 예쁘게 수놓아져 있는 자수가 있는 것이었지요. 이 자수는 참으로 예쁘군요. 우리 딸 효선이가 놓은 것이라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예쁜 술을 놓을 수 있단 말이요. 효선이는 앞만 못 보지 못하는 게 없다오. 그리고 심성 또한 너무 착해서 내 딸이지만 너무 자랑스럽소. 덕구는 어머님이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진 덕구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답니다. 쌀독을 확인해 보려 한 것이었지요. 아니, 그런데 딸 효선이가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덕구는 또 가슴이 짠해지는 것이었지요. 어찌 그리 슬피 우시는 게요? 효선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조용히 일어나 쌀독을 열어보았지요. 그런데 쌀독에는 쌀이 한 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덕구의 눈은 어느새 촉촉해져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효선이의 울음도 알 것 같았습니다. 효선 낭자, 어머님께는 내가 의원을 보내드리겠소.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구려. 어떤 분인지 저는 볼 수 없어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주신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닦고 덕구 쪽으로 얼굴을 돌린 효선의 얼굴은 눈물 자국 때문에 꾀죄죄하였습니다. 하지만 때묻지 않고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지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해 답답할 수는 있으나 크게 낙심하지 마시오. 그대가 가진 타고난 재능은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요. 그러니 힘내시길 바라겠소. 그리고 덕구는 어머니와 딸 효선이에게 작별을 고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서 나오는 덕구는 가슴이 왠지 답답하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두 모녀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여간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덕구는 곧바로 의원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효선 낭자와 어머님의 약값은 한양의 덕구곡물 상단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돈 걱정 마시고 두 모녀를 잘 치료해 주시오. 잘 알겠소. 이리 덕을 베푸시니 크게 복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의원은 효선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녀의 치료를 전담해 주었지요. 그렇게 상단으로 돌아온 덕구는 사람을 시켜 쌀과 곡식을 우마차에 가득 실어 효선이네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1년은 먹고도 남을 양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형조판서 대감댁에서 사람이 나온 것이었지요. 그대가 덕구 상단의 덕구요? 그렇습니다만 어쩐 일로 날 찾으시는지요? 앞으로 3일 후면 형판대감의 생신잔치요. 대감께서는 덕구 상단의 상단주가 참석하시기를 바라오. 알겠습니다. 형판대감께서 찾으시니 생신잔치 때 찾아뵙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3일 후 형판대감의 생신잔치에 참석을 하였답니다. 오, 그대가 말로만 듣던 덕구요. 그렇습니다. 네,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이다. 빈손으로 시작해 3년 만에 조선에서 제일 큰 상단을 만들었다 들었소. 과찬이시옵니다, 대감. 내 자네같이 배포 있고 능력 있는 인재를 찾고 있었소. 오늘 내가 부른 것은 우리 딸 초순이와 혼례를 논하기 위해서요.
만약 내 사위가 된다면 청나라 교역권까지 선물해 주겠소. 형판대감의 말을 듣고 덕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새도가의 딸과 혼례라니 감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청나라 교역권이라면 조선 모든 상단의 꿈이었습니다. 청나라 교역권만 있어도 지금의 상단보다도 몇 배는 더 키울 수가 있었지요. 미천한 이놈을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요, 대감. 허나 이놈이 감히 대감의 사위가 되려면 제가 그래도 될 놈인지 제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합니다요. 허허, 내 그럴 줄 알았네. 만약 이 자리서 덥석 그리하자고 나왔다면 나도 자네를 다시 생각했을 것이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게나. 감사합니다요, 대감. 여봐라, 조순이 좀 불러오거라. 그러자 잠시 후 양귀비 같은 아씨가 사뿐사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습니다. 형판대감의 딸 초순이를 본 덕구의 눈은 모에 홀린 듯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예, 초순아 인사드리거라. 덕구상단의 상단 주인이라. 초순이라 합니다. 저는 덕구라 합니다. 그런데 아씨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요. 부끄럽사옵니다. 그렇게 덕구와 초순이는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순이는 덕구 상단으로 자주 놀러 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나, 하루에도 이렇게나 많은 곡물이 나가는 것이어요. 초순이가 잠깐 와 있는 사이에도 곡물을 가득 실은 우마차가 쉴 새 없이 드나드는 것이었습니다. 초순이가 본 것만 해도 줄잡아 수백 대는 되는 것 같았지요. 그렇습니다. 곡물을 쓰는 곳이라면 죄다 우리 상단에서 납품을 하고 있지요. 말로만 듣던 상단을 직접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큰 뜻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 상단주님처럼 훌륭한 인재를 찾고 계셨지요. 저를 그리 좋게 봐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덕구와 초순아 씨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덕구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형조판서 대감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조선 최고의 권력을 등에 업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조선의 모든 상권과 청나라 교역권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셔요. 형판대감께서 보내신 그림이요. 아니 이것은 청나라 그림이 아니냐. 그렇지라. 청나라 황실의 그림인데 부르는 게 값이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다니 너무 고맙다 꼭 전하거라. 알겠습니다요, 형님. 청나라 황실의 그림이면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왕실에서도 갖기 힘든 보물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덕구도 형조판서 대감의 호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전국을 구석구석 돌고 있었지요. 곡물 생산지를 꼼꼼히 점검하고 품질을 끊임없이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납품처를 돌며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쉬지 않고 점검을 하였답니다. 덕구는 이제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 주체할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전국 순회를 마치고 덕구는 다시 한양으로 말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다다랐을 때쯤 웬 처녀가 달리는 말 앞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지요. 그 바람에 그 처녀는 말발굽에 치이고 말았답니다. 깜짝 놀란 덕구는 얼른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처녀를 부축하였지요. 아니 그런데 말에 치인 처녀는 맹인 처녀 효선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듣고 피한다는 것이 달리는 말 앞으로 피한 것이었죠. 아니 효선처녀가 아니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 효선이는 말도 못하고 다리를 붙들고 몹시 아파했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의원을 데려오너라. 알겠어라. 네 얼른 다녀오겠습니다요. 덕구의 수와 덕팔이는 말을 재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데려왔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노. 다리가 부러졌소이다. 아니 그럼 치료를 할 수 없는 것이요? 장담은 할 수가 없소.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 뼈가 붙는다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진 못할 것이요. 덕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앞도 못 보는데 다리까지 불구가 된다면 효선이가 너무 불쌍한 것이었지요. 돈이 얼마든지 들어도 줬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효선처녀의 다리를 꼭 치료해 주시오. 알겠소. 내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리다. 그리하여 효선이를 의원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집에서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지요. 효선이는 아파만 할 뿐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런 효선이를 보면서 덕구는 왠지 가슴이 짠하기도 하였지만 설레이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덕구의 심장이 반응을 하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효선이의 옷에 놓여져 있는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딱 봐도 효선 처녀가 놓은 것이었지요. 효선 처녀의 자수는 보면 볼수록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수란 놓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지요. 효선 처녀의 자수에서는 효선 처녀가 선호하는 것과 가치관 그리고 심성까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효선 처녀 곁에서 덕구는 효선 처녀의 자수에 빠져들고 있었지요. 우선 급한 것을 조치를 마쳤소. 이제 경과를 봐가며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소이다. 어쩔 것 같소이까? 다리가 정상으로는 될 수는 있겠소? 우선 최선은 다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소. 이곳에서 며칠 더 두고 보고 내 신경 써서 치료를 해보리다. 덕구는 효선 처녀가 다리 불구가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꼭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요. 제가 집에 가지 않으면 어머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이어요. 그러니 저를 집에 좀 데려다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되어 지금은 움직일 수 없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가서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치료부터 잘 받으시지요. 그리하여 덕구는 효선 처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덕구 청년이 아니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자네가 보내준 의원 덕에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네. 그리고 곡식도 풍족하게 보내주어서 먹고 사는 걱정도 없었지. 이렇게 감사할 때가 또 있겠나. 건강해져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효선처녀가 다리를 다쳐 앞으로 며칠간은 집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 다리를 다쳤단 말이요? 제 불찰로 말에 치였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요. 효선이 어머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 못 보는 것도 불쌍한데 다리까지 다쳤다니 어머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지요. 어머님, 제가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이 치료를 하고 있으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어찌 그게 덕구 총각의 잘못이겠소. 앞 못 보는 게 죄이지요. 덕구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늘도 너무 무심하였지요. 덕구는 쌀독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시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말 타고 가면서도 덕구의 눈물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덕구는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농사일이 싫어 일을 안 하다 보니 밥도 굶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을 처녀들에게 자존심도 크게 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덕구는 정신없이 돈벌이만 하면서 살아왔지요. 헌데 효선이 어머님의 딸에 대한 사랑과 효선이 처녀의 어머님에 대한 사랑을 보면서 덕구는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덕구는 그동안 계속 한양에만 머물고 있었지요. 그리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의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효선 처녀를 곁에서 간호해 주었지요. 그렇게 효선이를 간호하는 동안 덕구는 효선이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효선이는 이제 걸을 수는 있게 되었으나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절뚝절뚝 거리며 걷고 있었지요. 덕구는 효선이를 말에 태워 들판으로 향했습니다. 들판은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그리고 새들도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어머, 소쩍새가 울고 있네요. 제비도 울고 있고 까치들도 울고 있네요. 효선이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덕구는 들판에 핀 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지요. 그러자 효선이는 들판과 그 위에 핀 꽃들 그리고 새들의 모습까지 모두 상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효선의 표정은 너무 행복해 보였지요.
그러자 덕구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효선낭자, 난 그동안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어. 허나 효선낭자와 어머니를 보면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다오. 한 인간으로 태어나 참다운 삶을 모르고 살아온 것 같소이다. 이제 나는 한 사람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고자 하오. 나의 그런 삶은 효선낭자만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소. 그러니 나와 혼인해 줄 수 있겠소? 효선이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혼인이라니요. 자신의 처지도 그러할진데 조선 최고 상단주의 청혼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었지요. 효선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도 되지 않는 것이었지요. 저 좀 집에 데려다 주세요. 효선이는 머릿속이 멍해져서 아무 생각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것이었지요. 지금 당장 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천천히 답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덕구는 효선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효선이 집에 찾아갈 때는 항상 두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지요. 하루는 갈비가, 하루는 굴비가 효선이 어머님과 효선 처녀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가득했습니다. 덕구는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진심으로 잘해주고 싶어서였지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덕구를 보면서 효선이 어머님도 효선이도 덕구의 진심임을 알게 되었지요. 이복의 덕구, 나를 잡게나. 우리 효선이도 덕구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 장모님이라 해야겠군요. 그리하여 덕구는 효선이와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혼례는 고향 마을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지요. 아니, 덕구는 나를 놔두고 누구와 혼례를 치른단 말이야? 아니, 그것도 앞도 못 보는 맹인이라는구먼.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맹인하고 혼인한다는 것이야? 덕구가 약 올리려고 작정을 한 것이여 뭐여. 멀쩡한 우리를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것이냔 말이여. 마을 처녀들은 덕구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허구한 날 모여서 덕구만 헌담하는 것이었지요. 덕구는 상단일은 부하 덕파리에게 맡기고 고향 마을에서 효선이 부모님을 모시고 다 함께 살았습니다. 덕구의 삶 속에는 사랑이 가득해졌지요. 덕구는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식량을 공짜로 대주었지요. 덕파리는 돈을 벌고 덕구는 돈을 쓰기 바빴습니다. 그런 덕구를 보면서 효선이도 너무 뿌듯하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지요. 효선이 어머님은 사위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덕구의 참다운 삶이 시작되었답니다. 아니, 덕구 쟤는 어째 첩도 구하지 않는 것이야. 저리 돈이 많으면 첩을 두어도 되겠구먼? 너는 꿈깨라 꿈깨. 덕구의 첩자리는 당연 내 것이제. 옛말에 적선지가 필요여경, 적불선지가 필요여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선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남고 선을 쌓지 않은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남는다는 말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